자, 이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캐스팅의 빡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간단한 연습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잘하고 싶네. 네. 고수가 되고 싶네. 네. 그럼 채널 고정. 자, 보통 이제 집에서 쓰면 천정이 이렇게 낮아요. 로드를 보면 한 요 정도의 공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제 손을 들면 한 요 정도.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한 릴 정도 뽑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정이 낮기 때문에 로드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진저 운동을 합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해요. 이 진저 운동을 통해서 라인의 텐션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 무게에 의해서 가속도를 언제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네를 타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네를 타는 법도 알려드렸고, 그냥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진저 운동,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텐션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스피드도 태워주는 그런 연습도 하면서 라인의 텐션이 절대 깨지지 않게끔, 정말 쉬워 보이는 이러한 진저 운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텐션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방법,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때 정확도가 결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사를 할 때 목표물을 조준하고 똑바로 진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합니다. 자, 이러한 똑바로 하는 진저 운동이 됐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태울 수도 있죠. 하지만 외곽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갔다가 잡기, 이때도 과한 힘이 들어가면 이 텐션 컨트롤이 안 되겠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쵸, 아웃인 궤적, 이쪽에서도 나가면 이쪽에서도 나가고 정면으로도 나가는. 자, 별것 아닌, 아직 캐스팅을 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진저 운동만으로 이 라인의 텐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아, 내가 손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냥 앉았다 일어나도 나가고, 집에서 은근 스쿼트 운동도 될 거예요. 최소한의 동작으로 로드로도 해보고, 스피드도 안에서 슝 소리가 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쏴보고. 자,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피칭을 하지 않고 진저 운동으로 가볍게 바닥에 탁 착소시키는 연습.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쿵 떨어지면 착음이 크겠죠. 은밀하게 부드럽게 싹 싹 이런 식으로 태우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진자 운동을 하다가, 그죠?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이게 되면 클러치를 누르고 많은 거리를 정확하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그 전에 이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목표물을 두고 하면 재밌습니다. 이때 또 정확도가 정해지죠. 그러면서 좀 더 섬세한 그런 컨트롤, 로드를 좀 힘을 꽉 쥐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둔해집니다. 하지만 힘을 다 빼시고 가볍게 파지를 한 후에 하면 루어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반복 훈련으로 정확도를 연습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 한두 걸음 정도 뒤로 가서 근거리에 탁 태우는 연습이죠. 탁 잡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목표물에 넣는 연습도 되지만 회수하는 연습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수를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딱 정해진 길이에 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느 정도 이런 연습이 됐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살포시 놓는 그런 연습이 됐다. 이런 느낌의 연습이 됐다라면 조금 뒤로 갑니다. 조금 뒤로 가서 이제는 살짝 풀려나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4, 4, 보통은 이때 정확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발사하는 그 순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최대한 섬세하게 그리고 살짝 이 진자 운동 끝에서 절반 정도로 라인을 좀 짧게 잡아줍니다. 왜? 천정이 낮으니까. 그 상태에서 돌려봐요. 또 슝, 슝 이렇게 바닥에 툭 닿으면 안 되죠. 쿵 이러면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줄을 조절을 하셔서 돌릴 수 있는 이 정도 길이의 줄은 돌릴 수가 있겠죠. 부드럽게 살살.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이 이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절제된 공간 속에서 이런 움직임, 진자 운동이라든지 이런 롤을 만들어냈을 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해야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연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깥에 필드에 나갔다 그러면 이런 제약이 사라져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미 이 좁은 공간에서도 내가 이 정도의 텐션으로 이 정도의 힘을 만들어내는데 더 큰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간결한 진자 운동부터 이런 롤링까지 이런 제한된 천정 높이에 의해서 이미 어린 시절 일찍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자유롭게 공간을 쓸 수 있었을 때는 비거리가, 그쵸, 원하지 않아도 폭발하게 됩니다. 자, 별것 아닌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칭을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라인 텐션, 라인 컨트롤의 기본 기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고 움직여 보세요. 걸어가고 뒤로 가고 진자 운동하면서도, 자, 진자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 둘 걸으면서 합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텐션을 계속 하고 놀다 보면 처음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많이 갖고 놀면 능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진자 운동을 연습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루어를 바닥에 이렇게 툭 놓는 게 없이 바로 아주 조금 한 1m만 풀려나가게 던지고 회수를 합니다. 바닥에 닿이지 않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그런 동작이고 연습 중엔 가장 재미난 연습일 수도 있어요. 자, 피칭을 하되 착수되기 전에 바로 회수를 한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죠. 나가고 있는데 핸들로 급하게 클러치를 다시 리턴 시키면 릴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손으로 스프를 잡아서 멈춰준 후에 그 썸바를 리턴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스톱을 시킨 후에 핸들을 감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아주 멀리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짧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로드를 안 쓰고도 천천히 했다가 이렇게 가능하죠. 진자 운동에서 그냥 무게만으로 풀려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그 상태에서 거리를 늘려봅니다. 거리를 늘려봐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진자 운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로드를 조금씩 쓰게 됩니다. 이 좁은 공간 속에서 로드를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러는데 로드를 쓰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템포가 빨라지게 돼요. 그죠?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피칭은 그냥 따라오게 될 텐데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진자 운동 하죠. 진자 운동만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게 잘 돼요. 그러면 1m만 뽑아줬다 다시 되돌아오게. 아주 짧은 구간, 바닥에 닿이지 않게 합니다. 닿이지 않게 합니다. 슈타, 슈타. 근데 이게 또 능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은 로드를 막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힘을 빼고 이거를 단순 반복을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여러분들은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속도가, 템포가 빨라지면서 텐션을 이런 식으로 깨트려지지 않는, 절대 텐션을 깨지 않는 그런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유줄이 짧건 길건 여러분들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으면서 해봅니다. 걸으면서. 자, 이런 동작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진자 운동하는 것과, 그죠? 진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진짜 피칭을 던져보는 것보다 더 큰 텐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장비를 다루는 손놀림도 상당히 능숙해지고, 그죠? 무엇보다 이 루어의 무게와 텐션, 그리고 장비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몸에 좋은 그런 스킬이 자동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반복하세요, 그냥. 그러다가 앉아서도 할 수가 있겠죠. 절대 이 텐션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션이 좀 짧아져서 깨졌다 그러면 여기서 롤이 또 나갈 수도 있죠. 롤로 나가고, 자, 롤로도 나가고, 다시 서서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할 게, 바닥에 닿였다라면 여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서 다시 와서 그 동작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연습이 되고 늘 수가 있겠지만 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최적화를 만들어주고 익숙해지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하면 이 들어온 아이를 받아주고 나갈 것인가, 이런 타이밍이 생기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들어온 아이를 다시 나가려 그러면 하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쉽거든요. 그러다가 로드를 쓰면 더 멀리 가고 스피드가 나가고, 이러다 보면 로드가 거의 뭐 바닥까지도 내려가죠. 지금 로드가 많이 내려갈수록 스피드와 거리는 늘어나요. 그러면 그런데도 텐션이 지금 안 깨지고 있죠.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정도가 컨트롤 실력이 생긴다라면, 그 다음은 들고 하는 건 그죠, 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1시간 했다. 실전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훈련 한 10분 해보세요. 노터치, 손으로 잡지도 않고 이 텐션만 제가 컨트롤해서 정복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 데나 던져놓고도 이런 텐션 컨트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냥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니 로드의 힘세, 루어의 무게, 라인의 텐션, 언제 힘을 받는지, 로드의 팁에 힘이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버트의 힘이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뭐가 더 잘 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정확한지, 저도 모르게 이러고 놀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라인이 막 꼬부래져서 가이드를 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그걸 또 잘 푸는지. 자, 절대 이 라인의 텐션만 출렁거리게 깨트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요. 근데 천천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능숙해지는 순간 리듬감과 템포가 생겨나고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테레비 보면서도, 그쵸, 루어를 보지 않고도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신다면 엄청난 그런 손에 감각이 생겨나고 이 장비와 그만큼 더 친숙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은 정확도, 원리, 뭐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촥 끝.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제일 많은 연습은 이런 피칭이겠죠. 그리고 진자 운동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동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숯불이 풀려나가고 있는데 핸들로 바로 찰커덕 리턴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땐 릴에 뭐 이상한 그르륵, 저도 아까 그런 소리가 몇 번 났죠.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리턴을 시켜주고 감아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능숙하게 장비를 다뤄지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누르고 숲을 잡고 캐스팅을 했다가 리턴 시키고 낚시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몸이 발달이 되어 있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놀이를 한다 그러면 진짜 막 서밍은 뭐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손이 눌렀다 잡았다 눌렀다 잡았다가 아닌 엄지는 고정된 상태에서 눌렀다 잡았다 눌렀다 잡았다, 그쵸? 눌렀다 잡았다 눌렀다 잡았다 눌렀다 잡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이번 시간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뭐 릴을, 장비를 사용하는 저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줄넘기를 연습을 할 때 줄넘기를 한 번 넘고 멈춰서 하나를 잘 넘는다, 그리고 연습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줄넘기를 연속해서 100회를 할 때 한 번 넘을 수 있다고 100번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식은 줄넘기를 한 번 뛰어넘는 것이 아닌 그냥 무조건 100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잘못 넘을 수도 있고 모두 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잘할 수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최적화라는 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막 동작이 클 수도 있겠죠.
힘들고 10개 돌렸더니 팔이 아프고. 근데 어느 순간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은 정말 간사하거든요. 10개만 해도 힘들던 팔이 이제 붙여놓고 요령이 생기니까 한 30개, 40개를 해도 숨이 차지 팔이 아프진 않아요. 우리가 쓰는 장비 역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근육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 팔이 아프고 버거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능숙하고 몸이 기억을 해놓는 정말 인체의 신비가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이 베스 낚시, 다양한 그냥 단순한 캐스팅만으로도 대상어를 만나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정복하고 싶은 베이트 태클이 있잖아요. 베이트 태클의 장점을 적극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캐스팅 스킬이 늘어나서 만나는 그런 대상어는 좀 더 짜릿하고 즐거운 스포츠 피싱다운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 역시 뭐 낚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베이트 태클을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시즌 오프를 하신 분들이라도 집안에서 베이트 태클을 재미있게 한번 다뤄보십시오. 그랬을 때 능숙해지고 이런 스킬이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필드에서 그러한 멋진 포인트 환경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만나는 베스는 더 큰 즐거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런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동작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요. 필드에서도 보여드릴 것도 많지만 이렇게 집 안에서 이론적인 얘기라든지 장비적인 부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재미난 이야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컨텐츠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